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5, 6월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5, 6월은 허리야. 5, 6월은 허리라고 그랬어요. 허리 디스크야. 이 5, 6월에 얼마나 중요한 이 허리를 잘 튼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답을 쓰고 이제 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 6월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거고, 특별히 이제 기출, 이 시간은 이제 기출이잖아요. 기출 강의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얼마든지 기출 문제 풀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직강의 장점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참고로 여기서 마감하겠대요. 학원에서요. 직강은 뭐 싫어? 좋잖아요. 자, 어찌됐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혼자 풀 때랑은 느낌이 절대 다를 것이고, 혼자서 풀다 보면 시간이나 집중력에 대해서 본인이 관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이 이제 슬슬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3, 4월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얻어가라. 혼자 풀고 이해할 때랑 하나라도 더 얻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은 빨리 읽는 것, 정확하게 읽는 것,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해한 대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요 네 가지거든요.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허리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의 기본 강의가 바로 5, 6월 기출 강의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계속 수강자분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강좌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1, 2월에도 영민 씨 끝날 때 3, 4월 소설 강의 하다 보면 시보다는 소설 강의가 더 좋아요. 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 나도 어이가 없더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느끼는 게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출 강의도 그냥 기출 강의 풀고 답 불러주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이다 생각하세요. 문제풀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어떻게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 그냥 답안 구해서 답 맞춰보고 끝, 이런 거는 발전이 없는 거죠. 왜? 그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그 지문이 나오지도 않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매트리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으로 물어봤고 왜 이렇게 물어보고, 하여간 왜를 계속 고민을 하는 이 두 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행은 8주간 이제 8주간 진행을 하지만 한 주는 오후에 한 번 더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총 9개년도예요. 내년도는 좀 복잡해질 것 같아. 10개년도가 돼 버리니까 9개년도를 8주 동안 문제를 믹스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강생분들이든 직강생분들이건 절대 기출을 풀고 오면 안 된다. 알겠죠? 있는 그대로. 물론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중엔 이 기출 강의를 3번도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문제고 다 써본도 문제들 수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접근 방식이 처음 이제 기출을 보는 초수랑 재수랑 삼수랑 이제 이 시간에 풀 때도 전략이 다른 거거든요. 공부 방법도 달라야 된단 말이야. 어찌됐건 그래서 진행은 총 8주 동안 9개년도를 섞어서 진행을 나갈 것이고, 또 한 번 더 9회차에는 오후에 9주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냥 5주차쯤 됐을 때 오후에 한 번 더, 뭐냐면 그때 문학만 과거 기출문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2014부터 볼 거예요. 2013까지 2002부터 2013까지 몇 년도예요 그게? 2002부터 2013 빼기 12개년도는 파워 리딩 스킬 책의 지문들이에요. 알겠죠? 2002부터 2013까지의 지문들을 가지고 파워 리딩 스킬스를 우리가 본 거고, 14부터는 이제 5, 6월 달에 보는 거예요. 작년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기출을 다 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5주 차에 2002부터 2013까지는 일반 영어는 파워리딩에서 했고, 문학은 거기서 최근 유형에 맞는 문학 문제만 특강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볼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문이나 이 지문을 봤다고 해서 그 지문이 절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문학 작품을 공부했다고 해서 기출을 봤다고 해서 그 작품이 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기출을 접근해야 되느냐? 내용학하고는 달라요. 영교는 기출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기도 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게 있죠. 영어학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은 절대 그게 아니야. 그 내용을 본다고 해서 개념을 알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결이 다르게 되는 거야. 일반 영미문은 어떤 식으로 기출을 보느냐. 그 지문을 외우고 그 단어만을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물어봤고 하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웨이트를 한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초수나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내용학 하느라고 일용문학을 안 한 거야,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는 것, 일용문학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고서 안 하게 되다가 시험을 봐버리면 결국 이 시험은 영어 실력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해력, 분석력, 스피디한 독해,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지, 내용학을 아무리 해봤자 안 할 수는 없지. 근데 그것에 막 몰두하고 심화 과정을 파봤자 시험에 안 나오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나 이런 문학은 시간을 쓴 만큼 본인이 얻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쓴 만큼 얻는 게 아니라 써도 얻는 게 적잖아. 그러다 보니까 늘 우선순위에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게 일용 문학의 의미고, 그다음에 일용 문학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재놓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교의 연습까지 가는 거예요. 굳이 영교 지문을 가지고 영교 모의고사를 공부 안 해도 이 연습이 계속 되면 나중에 시험을 보면 다 선배들이든 동료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용 실력이다 그거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 이건 초수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강생분들은 오늘만 그 오후에 특강을 산문 특강 오늘만 4층에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서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아까 얘기가 됐어요. 그건 됐고, 산문 특강은 산문 특강 시간에 다시 이따가 오후에 얘기를 할게요. 그거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이나 좀 사고하는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또 이 다음 주 예습 자료까지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기출 시간에는 먼저 뭘 보고 와서 맞춰오는 시간이 아니고 산문 특강 때 보고 와서 저랑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고, 이해되겠지? 결이 좀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기출 시간에 이 단어책 다시 개정을 했는데 320개씩 문장을 테스트 볼 겁니다. 문장에서 블랭크로 낼 거예요. 매주 320개씩 2205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20개씩 문장을 해라. 아니 330개씩 할까요? 깔끔하게? 속담도 있거든요, 뒤에. 혹시 모르니까. 그럼 330개씩. 그거는 이제 오후에 수업 다 끝나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조교가 이제 과제 카페에다가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 카페에 보면은 오른쪽에 항목이 있어요. 과목에. 거기에 항상 과제를 올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예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초수도 있고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장수도 있고 여기 좀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이제 초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되게 문제도 어렵고 손도 못 댄 것도 있을 것이고 되게 어렵네. 특히 오늘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7문제를 낸 거예요. 첫날이고 이런 OT도 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8문제가 되고 서머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수 같은 경우는 제 수업에서 잘 받아 적는 게 포인트고요. 하나도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재수들은 이걸 한번 봤었다,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었다라는 사람들은
쓰는 거에 집중을 해라. 쓰는 거에. 다시 써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읽는 거에 너무 지문을 봤던 지문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에 자꾸 포인트를 갖고 그 이상 내 강의를 2번 이상 지금 2번 이상이다. 이 기출 강의가. 그런 분들은 티칭하려고 채점 기준을 만들면서 쓰세요. 제발.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수들은 채점 기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직. 그러나 그 이상자들은 본인이 풀면서도 이거 채점 기준이겠다.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이걸 원했구나. 자꾸 그 시각을 키워야 그 시각대로 여러분들이 영교든 영어학이든 기출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4월에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 그동안 합격자들이 했던 공부 방법들, 연교는 어떻게 하더라, 기출을 어떻게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더라라고 제가 거의 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어쨌건 초수 전략 다르고 재수 전략 다 달라요. 다르니까 혹시나 저랑 상담 안 했던 분들은 나중에 상담 신청 조교한테 하셔서 저한테 오시면은 수업 시간에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요렇게 했더라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스터디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5월 달부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는 반드시 필수다. 그 다음에 뭐 초수는 초수끼리다, 재수는 뭐 재수끼리다 하지 말고 잘 섞어서 반드시 잘 진행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효율이 없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시다가 효율이 없는 스터디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각자가 이제 영어학 같은 경우도 기출 이제 분석 들어가셔야 되고 또 뭐 장수생들한테는 제가 문제 만들기를 해라. 남의 문제만 풀지 말고 문제 만들기를 통해서 좀 읽는 방식을 좀 바꿔라. 원서를 볼 때도 그렇고 원서라는 것은 학습자로서 학생처럼 이렇게 읽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걸 발췌하려고 하고 해야 그게 보이지 내용이 그냥 강의 듣고 원서 이러고 있다. 난 영어하기 약해서 약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거 딴 걸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여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 문학 선생이다 보니 비유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여간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하여간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제가 안내를 할게요. 뭐 이 OT에 너무 다 주지 말라라는 수강자들의 조언이 있어서 OT에 너무 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없죠. 나머지는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9시 반부터 시험 시간이 어휘 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휘 퀴즈 철저하게 꼭 반드시 참석해라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면 나중에 제가 진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 적응이 안 돼. 오늘 직강 처음 왔다. 처음 쭉 크게 좀 들어줄래요? 자, 됐고요. 그 손 든 상태에서 아예 내 강의가 처음이다. 한 명 외에는 없네요. 오케이. 나머지는 뭐 다 인강이나 뭐 작년이나 이렇게 들었을 테니까. 자, 그런 분들 오늘 처음 오거나 뭐 좀 그런 분들이 있다가 조교 선생님들한테 조교한테 저 뭐 분위기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도 잘 물어보세요. 똑같은 학습자예요. 학원 직원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수험자들인데 그냥 도움이 해주는 거예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반을 끌어가 주셔야 된다. 저한테 기운을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거나 뭐 자료를 만들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제가 자꾸 힘을 얻고 똑같잖아요. 힘을 얻고 그래 또 더 해주자. 더 이것도 해주려고 막 노력할 텐데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면 뭐 나도 굳이 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시간 같은 거 그다음에 결석 하지 마시고 이유와 변명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프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저도 21년 동안 저 휴강한 거 딱 한 번 있습니다. 21년 동안 목이 그때 안 돌아가가지고 병원에 MRI 찍고 하느라고 그때 휴강 21년 동안 저 휴강 딱
한 번 했어요. 자의적인 휴강. 도저히 저 몸이 안 돼서 수업을 못 합니다. 병원 들어갑니다 하고서 그 이외에는 저 안 했어요. 거기에 날짜를 맞추고 아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아프지도 말고 이유와 변명도 되지도 말고 시간에 대해서 기계가 돼야 돼요.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야. 푸는 시간이 있으면 딱 똑같이 자기가 나는 토요일 날 풀겠다 그러면 토요일 날 딱 시간 딱 무조건 때려 죽여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연습이 돼야지 자꾸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들이요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그거를 좀 잘 몸에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뭐 오늘 뭐 특별한 거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그 팁들을 잘 적으시고요. 프린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노트도 좀 피세요. 피셔서 너무 프린트에다가만 다 적다 보면 눈에 자꾸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에다 적을 것은 뭐 표시, 밑줄, 세모, 제가 뭐 이런 것들만 하고 써야 될 메모 같은 것들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나중에 다시 합쳐서 그거를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영역이든 뭐 교육학이든 제가 이따가라도 뭐 쉬는 시간이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릴 테니까 하여간 잘 하자고요. 오케이?